저도 지금 임상 거의 20년 이상 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했던 놀이치료 현상에서 또 부모 상담하면서 다뤘던 장애의 병명이 이제 ADHD죠. ADHD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을 주제예요. 네. 뭐죠, 교수님? ADHD입니다. 예. 네, ADHD. 워낙에 제게도 질문도 많고요. 저희 연구소에도 ADHD에 대한 문의도 많고, 또 내담자분들도 많고. 네, 우리 이제 박은정 교수님은 영유아의 심리를 다루시는 이제 전공자이고 교수님이시니까 ADHD에 대해서 가장 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네네. 도대체 ADHD는 뭐예요, 그 아이는? 네. 왜 이렇게 엄마들이 힘들게 하고 애들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임상 거의 20년 이상 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했던 놀이치료 현상에서 또 부모 상담하면서 다뤘던 장애의 병명이 이제 ADHD죠. ADHD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의 정의를 또는 그 이름을 살펴보면 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쵸. 그러니까는 attention, 주의력이 deficit, 결핍됐고 hyperactivity disorder, 행동이 과잉하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과잉 행동, 그다음에 부주의, 충동성. 네, 그게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인데 또 하나 아까 전에 완치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DHD는요. 제가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부분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사실은 아동기, 특히 12세 전에 발병하거든요. 그리고 4세 전에는 모든 아이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4세 전에는 정확히 잘 안 보이. 그렇죠. 특히 뭐 경계선적인 애들은 잘 몰라요. 4세 전에는. 근데 4세가 지나면 좀 명수가 많은 유치원에서 생활하게 되거나 또는 학교에 가서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을 좀 찌른다든지 선생님 말을 끊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주의력 결핍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좀 안 된다든지 또는 뭔가 신경 써서 해야 될 일이 집중력이 시간이 그렇죠. 길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주의력 결핍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잉행동인 부분이 이제 충동성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연이 잘 안 돼요. 욕구 지연이. 욕구 지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짜증도 많고 분노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ADHD 친구들의 65% 정도가 65% APA에서 발표했는데 65% 정도가 부모님하고 논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이어서 엮어서 같이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ODD라고 적대적 반항장애거든요. 적대적 반항장애의 개념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ODD하고 ADHD가 같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나이가 지나거나 심각해지면은 이제 컨덕트, 품행장애까지 같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ODD 적대적 반항 장애인 친구들의 그 핵심 개념이 뭐냐면 권위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게 ODD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ADHD인 친구들이 잘 치료받지 않고 지나가면 이게 이제 ODD, 적대적 반항장애. 또 적대적 반항장애일 때는 아직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심각한 무리를 일으키는 것까지는 아직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ODD하고 CD, 적대적 반항장애하고 품행장애 할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거기까지 발전돼서 심지어는 품행장애 다음이
반사일성 성격장애거든요. 제가 이 뉴스에 사건 반장을 하면서 그렇죠. 수도 없이 만나는 사회에서 이제 부정하고 사건을 많이 저지르는 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사실 어린 시절부터 보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ADHD나 어떤 ODD가 나올 때 네.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지점이 뭐냐면 네. 우리 아이가 이게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라는 거예요. 네. 그게 네. 이제 평생 혹시 이런 건 아닌지 네. 또는 약을 먹으면 좋아질지 약을 먹어야 하는 건지 네. 뭐 이런 어떤 희망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그 ADHD는 치료받지 않으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래도 박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ADHD는 완치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이제 저희 주변에 완치된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 네. 이제 저도 그런 엄마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약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약을 먹는 이유가 네. ADHD 자체가 이제 좋아진다기보다도 네. 그걸로 인한 학습이라던가 사회성이라던가 그렇죠. 아까 얘기하는 이런 어떤 충동성. 충동성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조절이 되면 그렇죠. 아이가 덜 힘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발전해야 될 것들이 발전할 수 있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이제 안 잘리고 그렇죠. 그죠? 친구들도 놀아주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그래도 엄마들 입장에서 이걸 수년간 언제 네. 끝날지도 모르는 그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죠. 예. 소장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아동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존감 구축인데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한테 지적받고 왜냐하면 선생님 이야기에 계속 대답하고요.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급식 줄을 서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거기부터 딱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ADHD 친구들이요 어쩌면 또 하나에 집중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동이고 엄마랑 둘이 같이 있을 때 안 드러나다가 이런 공동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이제 자극이 많아지니까 충동성은 또 부주의함은 주위에 자극이 있을 때 하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엄마와 학교와 또 이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아이를 도와주면 그렇죠. 이 아이가 훨씬 더 그 안에서 빠른 회복을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정말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 슈퍼비전 할 때도요 공조를 얘기해요. 공조. 네, 연합. 공조 좋다. 예, 좋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치료사가 어머니께 학교 선생님 연락처를 혹시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봐달라.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어머니와 치료사가 같이 네. 동맹 관계를 맺어서 해야 되는 게 이 ADHD나 아니면 뭐 적대적 반항장애나 또는 품행장애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정, 학교 또는 어른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여기서 한 군데서만 문제를 보일 때도 있지만 두 군데, 세 군데 또는 한 군데서만 문제가 보이는데 그게 학교라면 집에선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꼭 여쭤봐서 생활이 어떤지 꼭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보통 이 아이를요 자기 교탁 바로 앞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것도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선생님들이 받아주면 아직 그 아이가 행동은 그럴지라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이 나를 용납해주면 그 아이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학교 생활에. 그렇죠. 근데 선생님이 얘는 이상해. 얘는 문제야. 학급을 완전히 흐리고 있어. 라든가 이제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지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 선생님들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오히려 어떤 선생님 그런 말씀을 나이 많으신 분이 저희 60명일 때 학교 다녔잖아요. 그쵸. 우리 오전반, 오반. 그럴 때는 아예 교실에 앞뒤로 꽉 차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맞아. 근데 지금 21명, 22명, 23명. 그러니까 각자 개성이 다 드러나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세요. 너무 힘드세요. 선생님들 너무 저희 어머니도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지만 맞아. 예전이 편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치료사가 또는 부모님이 선생님과 통화하면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한 명도 힘든데 여러 명 케어하냐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선생님을 공감해드려야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물론 어머님도 힘드시겠지만 그 선생님들께도 사실은 더 힘드시지 않게 도와드리려면 사실은 약물에 대해서 너무 알레르기만 일으키지 마시고 그 믿으실 만한 물론 다 믿을만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정신과 선생님과 그다음에 또 이런 전문가들과 이론이지. 함께 유아 같이, 전문가, 영양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들과 아동 청소년 전문가들과 함께 그 의논하셔서요. 사실은 빨리 또 약물과 전문 상담을 병행하시되 그 폴리님이 참 잘하셨다는 게 제가 봤는데도 영상을 그 햇빛 있는 곳에 많이 데리고 나가서 활동도 하고
또 뭐 캠핑도 하시고 운동 많이 시켰다. 햇볕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화분, 꽃나무 같다고 얘기를 해요. 물과 햇빛이. 보약. 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랑의 햇볕을 비춰주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이 아이들 사실은 본인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지적당해서.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네. 그래서. ADHD 저희가 사실 네. 저희가 이 분야를 공부한 지 지금 20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공부할 때만 해도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얘기하는 용어였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런 증세가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고 그렇죠. 엄마들이 ADHD라는 어떤 장애가 있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서 인식의 폭이 넓어지셨고 네.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괴롭기는 하지만 나을 수 있는 어떤 장애로 그럼요.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적극적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많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엄마들이 힘을 내시고 힘을 내시고. 네. 파이팅.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또 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네. 반드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해줘 맘스도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요. 함께 어머님들 힘드신 부분들 저희가 공감하고 또 위로해드리고 네.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저희는 이어서 네. 이제 ADHD와 연관되어 있는 또 질환이 네. 또 ODD, C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